83세 박영자 할머니, 3년 전 중풍으로 쓰러진 후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요양보호사를 고용했습니다. 매일 8시간씩 할머니를 돌보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요양보호사가 할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할머니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가을,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박영자, 83세, 3년 전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오른쪽 반신이 마비됐습니다. 혼자 걷지 못했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가지 못했습니다. 밥도 혼자 먹기 힘들었습니다. 아들 기철, 58세, 며느리 수진, 55세, 둘 다 일을 했습니다. 기철은 회사원, 수진은 간호사. 낮에는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엄마, 어떡하지? 낮에 혼자 계시면 위험한데. 기철과 수진은 고민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알아볼까요? 그래, 그게 나을 것 같아. 엄마 혼자 두는 것보다는. 요양보호사를 알아봤습니다. 지인 소개로 김순희, 50세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양보호사 김순희입니다. 경력이 10년 됐고요. 어르신들 잘 돌봐드립니다. 순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어머니 좀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제 친엄마처럼 모실게요. 기철과 수지는 안심했습니다. 경력도 많고 말씀도 잘하시네. 다음 날부터 순이가 왔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일 영자를 돌봤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좋았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천천히 드세요. 순이는 친절했습니다. 영자도 좋아했습니다. 고마워요. 순이 씨, 당연한 거려. 저녁에 수진이 퇴근하면 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어떠셨어요? 좋았어. 순이 씨가 잘 챙겨줘. 다행이네요. 수진은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2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영자가 물을 쏟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아이고, 미안해요. 순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조심하셔야죠. 미안해요. 됐어요. 제가 닦을게요. 순이는 짜증을 숨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눈치를 챘습니다. 내가 실수했구나. 조심해야겠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영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순이 씨, 화장실. 지금요? 아까 다녀오셨잖아요. 그래도 또 마려워요. 순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잠깐만요. 순이는 영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조금 거칠었습니다. 아야, 죄송해요. 서두르다 보니 화장실에 데려다 줬습니다. 영자는 불안했습니다. 순이 씨, 기운이 안 좋은가?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영자가 밥을 흘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숟가락을 놓쳤습니다. 아이고, 순이가 쳐다봤습니다. 차갑게. 할머니, 또요? 미안해요. 손이 떨려서. 그러니까 제가 떠드린다고 했잖아요. 왜 혼자 드시려고 해요? 순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영자는 위축됐습니다. 미안해요. 됐어요. 제가 닦을게요. 순이는 짜증스럽게 바닥을 닦았습니다. 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짐이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이의 태도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영자가 기저귀를 적셨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순이 씨, 미안한데 기저귀를 갈아야 할 것 같아요. 순이가 쳐다봤습니다. 짜증스럽게. 또요? 아까 갈았잖아요. 미안해요. 참으려고 했는데. 진짜. 순이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기저귀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거칠게 갈았습니다. 아야, 아파요. 참으세요. 빨리 갈아야죠. 영자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말하면 더 화낼 것 같아. 저녁 수진이 퇴근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어떠셨어요? 영자는 대답했습니다. 좋았어.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수진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영자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순이의 말이 떠올랐으니까. 말하면 제가 안 와요. 그럼 요양원 가셔야 해요. 영자는 요양원이 무서웠습니다. 집에 있고 싶어. 참아야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이의 태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영자가 텔레비전 소리를 키웠습니다. 귀가 어두워서 순이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소리 좀 줄이세요. 제가 전화 통화 중이에요. 영자는 놀라 리모컨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 찾지 못했습니다. 순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화가 난 얼굴로. 왜 안 줄이세요? 순이는 리모컨을 낚아채 소리를 껐습니다. 완전히 이제 보지 마세요. 아, 미안해요. 됐어요. 순이는 나가버렸습니다. 영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도 없이. 내가 뭘 잘못했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들키면 또 혼날 것 같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영자가 약을 먹는 시간을 잊었습니다. 순이도 깜빡했습니다. 저녁에 수진이 알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약 드셨어요? 아, 그게 순이 씨가 안 줬어요? 잊었나 봐요. 수진은 순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순이 씨, 어머님 오늘 약을 안 드셨는데요. 아, 죄송해요. 깜빡했어요. 조심해 주세요. 중요한 약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순이가 왔습니다.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제 일 때문에 제가 혼났잖아요. 미안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야죠. 약 먹을 시간이라고. 아, 내가 말을 안 했구나. 다음부터는 말씀하세요. 순이는 책임을 영자에게 돌렸습니다. 영자는 또 자책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넋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영자가 침대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다가 균형을 잃었습니다. 아, 다행히 순이가 잡았습니다. 하지만 화가 났습니다. 할머니, 가만히 계시라고 했잖아요. 혼자 움직이시면 어떡해요? 미안해요. 가려워서. 그러면 저를 부르셔야죠. 정말 제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순이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영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요. 됐어요. 조심하세요. 순이는 나가버렸습니다. 영자는 혼자 울었습니다. 나는 짐이야. 모두에게 짐. 5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기철이 출장을 갔습니다. 일주일. 수진도 야간 근무가 많았습니다. 영자는 더 오래 순이와 있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영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이미 퇴근했습니다. 수진은 야간 근무 중. 영자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침대에 실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가 와서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미안해요. 어젯밤에 참을 수 없었어요. 진짜. 순이는 화가 났습니다. 이불을 벗기며 거칠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것 빨래 누가 해요? 제가 해요. 일 더 만들지 마세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영자는 울었습니다. 순이는 영자를 거칠게 씻겼습니다. 아야, 아파요. 참으세요. 빨리 씻어야죠. 영자의 팔에 빨간 자국이 생겼습니다. 순이가 너무 세게 잡아서. 하지만 영자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더 화낼 것 같아.
저녁 수진이 퇴근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어떠셨어요? 영자는 대답했습니다. 좋았어. 하지만 팔에 멍을 가렸습니다. 이불로. 수진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밥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왜 이러세요? 밥도 안 드시고 기운이 없으시네요. 그냥 입맛이 없어서. 병원 가보실까요? 아니야. 괜찮아. 영자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순이가 무섭다고, 집에 있는 게 두렵다고. 어느 날 기철의 딸 민지가 놀러 왔습니다. 손녀 35세.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민지야, 왔구나. 민지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팔을 봤습니다. 멍이 있었습니다. 여러 개. 할머니, 이게 뭐예요? 팔에 멍이. 영자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내가 부딪혀서 어디에요? 침대에. 민지는 이상했습니다. 침대에 부딪혀서 이렇게.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 민지는 엄마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팔에 멍이 있던데. 응, 멍. 어디 부딪히셨나 봐. 그럴 수도 있겠네. 수진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찝찝했습니다. 할머니, 표정이 안 좋으셨는데.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지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더 빨리 알았어야 했는데. 기철과 수진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엄마를. 그리고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순이를 법적으로 처벌하기로. 하지만 그 전에 할머니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민지는 집에 돌아와서도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 뭔가 이상해. 표정도 어둡고, 말도 거의 안 하시고. 다음 날 민지는 다시 할머니 집에 갔습니다. 평일날 요양보호사가 있는 시간.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순이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손녀 민지예요. 아, 어제 오셨던. 네, 할머니 뵈러 왔어요.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민지가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영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지야. 영자는 놀란 듯 일어났습니다. 오늘 왜 왔어? 그냥 할머니 보고 싶어서요. 민지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순이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불편했습니다. 왜 저렇게 서 있지? 순이 씨, 잠깐 물 좀 주시겠어요? 네. 순이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민지는 재빨리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할머니, 요양보호사 선생님, 잘해주세요. 영자는 당황했습니다. 응, 잘해줘.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말요? 할머니 표정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 영자는 말을 피했습니다. 순이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요. 감사합니다. 민지는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계속 관찰했습니다. 순이와 할머니의 관계를. 할머니, 점심 식사하셔야죠. 순이가 말했습니다. 응. 영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순이는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조금 거칠게. 영자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민지는 그걸 봤습니다. 뭔가 이상해.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순이는 거절했습니다. 민지는 1시간 정도 있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할머니가 순이 씨를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할머니가 이상해. 왜 요양보호사를 무서워하는 것 같아? 그럴 리가.
순희 씨 경력도 많고. 그래도 뭔가 이상해. 민지는 고민했습니다.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다음 날 민지는 아버지 기철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응. 왜? 할머니. 요양보호사한테 학대당하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럴 리 없어. 할머니 팔에 멍도 있고 표정도 안 좋으시고. 그건 할머니가 부딪히셨다잖아. 아빠, 제 느낌이 그래요. 민지야,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순희 씨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기철은 믿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CCTV를 설치하자. 민지는 인터넷으로 소형 카메라를 주문했습니다. 이틀 후 도착했습니다. 시계 모양의 카메라. 민지는 할머니 방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주말 민지는 할머니 집에 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시계 하나 사왔어요. 시계, 네. 여기 벽에 걸어드릴게요. 고마워. 민지는 시계를 벽에 걸었습니다. 침대가 잘 보이는 위치에. 예쁘다. 고마워. 천만에요. 민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 앱으로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방이 보였습니다. 이제 확인할 수 있어. 월요일 순이가 출근했습니다. 민지는 핸드폰으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했습니다. 순이가 할머니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하지만 점심때였습니다. 할머니가 밥을 흘렸습니다. 순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또 흘리셨네요. 미안해요. 됐어요. 순이는 짜증스럽게 바닥을 닦았습니다. 민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짜증을 숨기지 않네. 오후였습니다. 할머니가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순이 씨, 물 좀. 지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순이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돈이 지났습니다. 할머니가 또 불렀습니다. 순이 씨, 물. 네, 알았어요. 순이는 짜증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물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던지듯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민지는 분노했습니다. 저게 뭐야? 저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순이 씨, 화장실 또요? 아까 다녀오셨잖아요. 그래도 또 마려워요. 순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짜. 순이는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거칠게 할머니가 아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민지는 영상을 보며 울었습니다. 할머니, 저렇게 당하고 계셨구나. 다음 날도 확인했습니다. 더 심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기저귀를 적셨습니다. 순이가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또 오줌 싸셨어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순이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안해요. 참으려고 했는데. 진짜. 일 더 만들지 마시라니까요. 빨래 누가 해요? 제가 해요. 순이는 할머니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아야, 아파요. 아프면 오줌 싸지를 말든가. 진짜. 짜증나. 순이는 할머니를 거칠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순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가족들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말하면 제가 안 와요. 그럼 요양원 가셔야 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지는 영상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민지는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지금 당장 와봐요. 왜? 무슨 일이야? 할머니, 학대당하고 있어요. 영상 있어요. 뭐? 기철은 놀라 집으로 왔습니다. 민지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기철은 영상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이게 뭐야? 할머니를. 저렇게 수진도 불렀습니다.
셋이 함께 영상을 봤습니다. 모두 울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당장 신고해야 해. 경찰에. 기철은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기철과 수진, 민지는 할머니 집에 갔습니다. 순이는 이미 퇴근한 후였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 기철이 다가갔습니다. 왔니? 영자는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다 왔지. 어머니,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 어머니, 순이 씨한테 당하신 거 저희가 알았어요. 영자는 얼어붙었습니다. 영상 봤어요. 민지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영자는 영상을 봤습니다. 자신이 학대당하는 모습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기철이 물었습니다. 영자는 울었습니다. 미안해. 왜 미안해요? 어머니 잘못이 아닌데. 말하면 순이 씨가 안 온다고 했어. 그럼 요양원 가야 한다고. 나는 요양원 가기 싫었어. 집에 있고 싶었어. 영자는 흐느꼈습니다. 그래서 참았어. 내가 더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기철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럴 필요 없었어요. 저희가 몰라서 미안해요. 기철도 울었습니다. 수진도 영자를 안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자주 확인했어야 했는데. 괜찮아. 너의 잘못이 아니야. 민지도 울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더 빨리 알았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아니야. 고마워. 내가 알아차줘서. 가족들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순이 씨 오면 저희가 다 같이 있을게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영상, 증거로.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다음 날 아침, 기철, 수진, 민지 모두 할머니 집에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이었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왜 계세요? 순이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왜 있으면 안 되나요? 수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순이는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기철과 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순이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기철이 일어났습니다. 순이 씨, 앉으세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순이는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기철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순이가 할머니를 학대하는 영상. 순이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기철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순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힘들어서 실수했어요. 실수.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실수예요? 학대예요, 학대. 제발 용서해 주세요. 경찰에만은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순이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기철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미 신고했어요. 경찰이 곧 올 겁니다. 순이는 얼어붙었습니다. 안 돼요. 제발. 늦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신고 접수하고 왔습니다. 여기에요. 순이는 경찰에게 연행됐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끌려갔습니다. 영자는 방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끝났구나. 이제 안 와. 안도감과 동시에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기철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순희 씨, 다시는 안 와요. 그래.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새로운 요양보호사 구할까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럼 나 요양원 갈래. 기철은 놀랐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가기 싫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이제는 집에 혼자 있는 게 무서워. 또 이런 일 생길까봐. 영자는 울었습니다. 기철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다른 분 잘 구해볼게요. 아니야, 난 요양원 갈래. 거기 가면 사람들도 있고 혼자 안 있어도 되잖아. 영자는 결심한 듯 했습니다. 기철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곳 알아볼게요. 일주일 후 기철은 좋은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시설도 좋고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영자는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저희 자주 올게요. 그래, 고마워. 영자는 새로운 곳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하고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기철과 수지는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민지도 자주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어떠셨어요? 좋았어. 오늘 노래 프로그램 했어. 영자는 웃었습니다. 예전보다 밝아졌습니다. 할머니, 표정이 좋아지셨어요. 그래, 나도 느껴. 여기 사람들이 잘해줘. 다행이에요. 민지도 웃었습니다. 한편 순이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영상 증거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노인학대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요양보호사 자격 박탈. 피고인은 취약한 노인을 학대했습니다. 그 죄가 가볍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판사의 판결이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기철과 마주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기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순이의 학대 사건은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족들도 각성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괜찮을까? 우리도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닐까? 영자의 사건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영자에게 변화가 찾아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요양원에서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몸 상태도 좋아졌습니다.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았습니다. 오른손을 조금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할머니, 오늘 손 움직임이 좋으시네요. 재활치료사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영자는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웃음. 기철이 면회를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떠셨어요? 좋았어. 오늘 손 좀 움직였어. 정말요? 보여주세요. 영자는 오른손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조금. 하지만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대단하세요. 기철은 감동했습니다. 재활 선생님이 열심히 하래. 계속하시면 더 좋아지실 거예요. 그래, 열심히 할게. 영자는 의욕이 생겼습니다. 나 더 나아질 수 있을까?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 기철, 수진, 민지 모두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가족 모임이래요. 그래, 다들 왔구나. 영자는 행복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웃으며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 할머니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행복해. 여기 사람들이 잘해줘. 무섭지 않아.
영자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어르신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영자도 참여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히 노래했습니다. 기철은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밝아지실 수 있구나. 프로그램이 끝나고 한 어르신이 영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영자 씨, 오늘 노래 잘 부르셨어요. 고마워요. 가족분들 자주 오시네요. 좋으시겠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영자는 웃었습니다. 여기서는 친구도 생겼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녁 가족들이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응, 기다릴게. 영자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른손을 조금씩 움직이며 기철은 그 모습을 보며 또 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차 안에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좋아지셨어요. 표정도 밝으시고. 그러게요. 다행이에요. 기철도 웃었습니다. 민지가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CCTV 설치하길 잘했죠. 그래, 정말 잘했어.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저도 빨리 알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알아차줘서 정말 다행이야. 기철은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민지도 울었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영자의 재활치료는 계속됐습니다. 오른손을 더 많이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오른발도 조금씩 힘이 생겼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 속도면 걷기 연습도 시작할 수 있어요. 재활치료사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지금처럼만 하시면 돼요. 영자는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나 다시 걸을 수 있을까? 희망이 커졌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에서 특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 가족들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기철과 수진도 참여했습니다. 오늘은 올바른 요양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어르신을 대할 때는 항상 존중하는 마음으로, 절대 거칠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강사의 말을 들으며 기철과 수진은 생각했습니다. 순이는 이런 교육을 받았을까? 받았는데도 저랬을까? 프로그램이 끝나고 기철이 강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요양보호사들 다 이런 교육을 받나요? 네, 자격증 받을 때 필수로 받습니다. 그런데도 학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교육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죠. 그래서 가족분들이 자주 확인하셔야 해요. CCTV 설치도 권장합니다. 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확인했어야 했어. 그날 밤 기철은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부모님 요양보호사 꼭 확인하세요.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은 영자의 이야기였습니다. 학대당한 과정, CCTV로 발견한 과정, 그리고 회복 과정. 저희 어머니는 1년 동안 학대를 당하셨습니다. 저희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요양보호사가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손녀가 CCTV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계속 고통받으셨을 겁니다. 부디 여러분도 확인하세요. CCTV를 설치하세요. 자주 방문하세요. 부모님의 표정을 살피세요. 작은 신호도 놓치지 마세요. 글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저도 오늘 당장 CCTV 설치하겠습니다. 우리 엄마도 요양보호사한테 맡겼는데 확인해 봐야겠어요. 정말 화가 나네요. 어르신을 어떻게 회복하셔서 다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각성했습니다. 기철은 뿌듯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일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영자는 보조기구를 이용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할머니, 잘하세요. 조금만 더. 재활치료사가 응원했습니다. 영자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 다시 걸을 수 있어.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날 기철이 면회를 왔습니다. 영자는 보조기구를 잡고 걸어 나왔습니다. 천천히. 어머니. 기철은 눈물이 났습니다. 나 걸을 수 있어. 조금씩 걸을 수 있어. 영자는 웃었습니다. 자랑스럽게. 기철은 달려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고마워. 우리 아들 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이제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보조기구 없이 천천히지만 분명히 걸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 정도면 집에서도 생활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재활치료사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물론 주의하셔야 하지만 가족분들 도움 받으시면 집에서도 충분히 지내실 수 있어요.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또 혼자 있어야 하는데 무섭지 않을까? 저녁 기철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철아, 네 어머니, 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기철은 놀랐습니다. 정말요? 괜찮으세요? 응, 이제 걸을 수도 있고 집이 그리워. 기철은 고민했습니다. 어머니, 낮에 혼자 계셔야 하는데 괜찮아. 이제 혼자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그래도 불안한데.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제가 낮 근무로 바꿔볼게요. 집에 자주 들를 수 있게. 그리고 CCTV도 설치하고. 정말? 네. 어머님 집에서 지내시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영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정말. 한 달 후, 영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년 만에 어머니 다 오셨어요. 집 그대로네. 네. 청소하고 정리했어요. 영자는 집을 둘러봤습니다. 익숙한 공간, 따뜻한 느낌. 집이 좋네. 수지는 각 방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카메라예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저희가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알았어. 그리고 이거. 수지는 비상벨을 꺼냈습니다. 급한 일 있으면 이 버튼 누르세요. 저희한테 바로 연락 와요. 고마워. 영자는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집에서 안전하게, 가족들의 보호 아래, 그리고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가족이 지켜주고 있어. 여러분, 노인학대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요양보호사에게 맡기셨다면 꼭 확인하세요. CCTV를 설치하세요. 자주 방문하세요. 작은 신호도 놓치지 마세요. 멍 표정, 목소리 모두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어르신 여러분, 두려워 말고 말씀하세요. 가족에게, 경찰에게, 누구에게라도. 당신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